한번 그래도 건강한 심장을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되게 아파 보여가지고 네.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로 낮에 생기는 흉통과 밤에 생기는 흉통은 원인이 다르다. 원래 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듯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자. 나 참 오늘 또 여전하네요. 나는 저런 얘기들은 계속 헷갈려요. 그 타이밍을 안 줘야 돼. 내가 놓쳤어. 자, 하나, 둘, 셋, 빠밤. 자, 저는 네. X입니다. 네. 허리를 예로 딱 들어봅시다. 우리가 낮에 이제 허리 디스크를 아팠는데 밤에 잘 때는 허리 디스크가 아니고 다른 걸로 아프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 아프면 아프다. 자, 새끼손가락이 아픈데 밤에 잘 때는 왼쪽 새끼손가락이 아프다. 엄지손가락. 이게는 말이 안 되거든. 이게 다 똑같아요. 그 증상이 똑같으면 질환도 똑같아. 그래서 김진희도 X로 바꾸기를 바라면서 저는 X. 방금 네. 얘기 듣자마자 바꿔올게요. 왜? 저는 듣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네. 낮에 아픈 게 뭐 심장 질환일지언정 밤에 아플 때는 뭐 이게 위염이라든지 뭐 이렇게 소화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인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부장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저는 잘 바꿨네요. 그럼 실제로 이 흉통이 아침에 생길 때랑 밤에 생길 때랑 원인이 다를 수 있는 거네요? 다르다고? 뭐 이거를 칼로 끊듯이 뭐 명확하게 끊기는 어렵지만 주로 심장에 의한 증상들은 낮에 많이 생깁니다. 협착증 활동할 때 우리가 아까 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이 부담이 된다라고 한 것처럼 낮에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뭐 계단을 오르거나 이럴 때 통증이 오는 경우가 심장 증상의 가능성이 많고 이제 밤에는 사실 제일 많은 빈도를 보이는 흉통의 원인은 식도염이거든요. 식도염의 원인 자체가 이제 위산이 이제 거꾸로 역류를 하면서 식도를 상처를 주면서 생기는 게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우면 위에 있는 산이 식도로 잘 역류를 하겠죠. 맞아요. 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된다는 게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식도염이 우리가 심장 통증과 가장 구분을 해야 되는 병 중에 하나인데 그 식도염이 자기 전이라든지 자는 도중이라든지 일어나자마자 갑작스런 통증이 온다든지 이럴 때 식도염일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OX 중에 골라라고 하면 네네. 저는 O를 고를 것 같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다면 심장병으로 진단된다. 심전도 진단이 된다라는 검사에서 거죠. 이상이 나오면 당연히 뭐 병이 있으니까 이상이 있는 거 아닐까요?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서 참. 헷갈리기 전에 빨리. 하나, 아니, 둘, 네. 셋! 하이! X입니다. 자, 일단 드셨어요? 제가 온데 네. 왜 그러냐면 심전도 검사는 일단 심장 검사잖아요. 어쨌든 간 저기서 이상이 나왔다는 건 뭐 카테고리로 분류했을 때 뭐 여러 가지의 진단명이 따로 있겠지만 일단 진단이 됐다면 이상이 있다면 심장병으로 일단은 분류는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크게 봤을 때. 그 아까 제가 이제 드라마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네. 드라마 작가분들도 이렇게 그냥 그 쓸 때 그냥 쉽게 쓰는 건 아니거든. 네. 정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드라마 보면 심장병이 딱 걸렸다 하면 이거는 바로 불치병으로 이상하게 이제 대사가 줄어들면서 점점 이러면 별로 이게 그래 걸리면 별로 안 좋은 보내버리는구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네. 그거 아니야.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 이제 심장병은 단순히 진단하는 게 아니라 저도 며칠 전에 받아봤지만 CT나 MRI, 뭐 엑스레이 뭐 참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딱 질더니 생명의 위험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함부로 하겠어? 그래서 X.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간다? 가야죠 좋아, 오늘은. 좋아. 네, 제가 지난주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독감이 독한 감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쵸.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심전도를 검사했다고 해서 심장병이 다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게 의심은 할 수 있지만 뭐 다른 아까 말씀하신 MRI라든지 CT 이런 거 찍어가면서 종합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심장병이다 이렇게 진단 내려야지 섣불러요. 여기서 네. 이제 갈리는 거예요. 독감도 어쨌든 감기 바이러스 종류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지. 그 한 그러네요. 카테고리니까 크게 봤을 때는 어쨌든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게 심장병이라는 거에서 맞아요. 하는 건 아무리 카테고리도 하나는 그렇지. 하나는 죽는 거고 하나는 치료하면 사는 거 그렇지, 이렇게 구분되면 엄청난 거지. 아니 이제 심장병도 뭐 작은 게 조용히 있을 수 해. 있고 맞아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좀 밀리는 아니 것 뭐 같아요. 독재도 아니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약간 조용히 밀리는 하세요. 거 아니 내가 바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꾸 이야기 들어. 고인범 쉿. 답을 정해 왔는데 김민 씨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바꾸고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내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니, 안 소장님 하고. 네. 정답은요? 정답은 와, 야. 차. 와, 이겼다. 자꾸 이야기 들으니까 바꾸고 싶더라니까 내가. 그러면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어도 병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저희들 안에서 심전도라는 거는 지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문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5분이 있는데 심전도를 찍어보면 다 달라요.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병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손가락이 길다고 병이라고 하지 않는 네, 것처럼. 네, 네. 그래서 심전도는 저희한테 너무나 중요한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심장에는 다양한 검사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단서가 되는 검사지 그 심전도만 가지고 일부 부정맥을 빼놓고선 심전도만 가지고 병을 진단하지는 사실 좀 힘들죠. 야, 오늘 부장님 정말 말씀 정말 잘해주셨네. 이렇게 정말 잘생겼다고 이건 병은 아닙니다. 예. 잠깐만요. 병이실 것 같은데 이거 방송은. 지금 말씀하시잖아. 오늘 선생님께서 들어오시고 가장 크게 웃으셨어요. 네네. 진심으로 오시셨어요. 야,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모두 병이 아닙니다. 개성입니다. 네. 마지막 팩트 체크 들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팩트 체크입니다. 좀 길어요.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높다고 해서 이때는 고혈압약을 무조건 먹어야 한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 아, 약간 하나, 무조건 붙는 거는 혈압약은 다들 먹으라고 하던데. 네. 하나, 둘, 셋. 하이. 혈압약은 뭐? 내가 오늘 이렇게 오늘 넘어가네요. 내가 다 세 개 다 X네. 왜냐면 제가 고혈압을 한 3년 정도 먹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지금도 고혈압 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혈압 먹고 있는데 뭐 말필요 이거는요. 이거는 저도 그 병원에 처음에 40대에 갔을 때 혈압이 안 좋습니다. 높은데요. 좀 지켜봅시다. 그러면 이런 좀 처리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 젊으니까 이래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또 뭐 어느 정도 지켜가는데 옛날에는 그 30년 전에는 막 이것도 좀 했으니까 좀 이렇지. 그게 잘 안 고치지더라고. 그러면 이게 쌓이니까 의사가 자 이제 안 되겠다. 지금부터 전문의께서 혈압약을 드십시오라고 결정한 거지. 바로 그냥 틱 결정하는 거 아니라니까. 맞는 것 여러분 같은데? 괴롭죠. 뭘 맞아요? 아닌가? 아니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간에서 자꾸 헷갈려하니까 우리 편으로 와야 되는 게. 상당히 무한회동하는 모습. 네. 아니 우리 고인범 선생님 아니 그 코감기 걸렸을 때 뭐 먹습니까? 관계요. 그러니까요. 머리 아플 때 뭐 먹어요? 두통약, 그렇죠. 혈압 높으면은 혈압약. 혈압약 먹어야죠. 근데 거기는 단서가 있잖아요. 감기약을 한번 감기 있다고 해서 감기 들렸다고 해서 평생 감기약 먹어요? 뭐 그렇진 않은데. 근데 한 번에 감기가 좀 걸렸을 죽으려고. 때 그냥 유자차 먹고 낫는 사람도 있고, 있어. 네, 약 안 먹고 버티는 그래. 사람도 사실 있고. 두통약 머리 아파 두통약 머리 한 2번 때리면 낫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약 찬양주의자이기 때문에 아프면 바로 약을 먹거든요. 이거는 성향 차이일 수 그렇지. 있겠네요. 성향 차일 수도 네.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아프면 바로 약을 먹는 편이고 나았을 때 뭐 다르게 이제 고혈압은 약을 먹은 다음에 혈압을 낮추고 운동도 하고 뭐 식습관 개선을 통해 가지고 낮추게 되면 그때 끊어야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장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X. 혈압약을 25년 먹고 있다니까. 근데 이야기는 약간 논리적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자꾸 설득을 당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까지 그러시면 이따가 뭐 물건 판다고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그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인범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이제 두통 때문에 아니면 코피가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많이 높더라. 네. 많이 오십니다. 혈압약 달라고. 네. 혈압이 뭐 160, 170 된다. 근데 저는 항상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혈압이 높아도 두통이 올 수가 있고 코피가 날 수도 있지만 두통이 있고 코피가 나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닭이냐 달걀이냐 그죠. 같이 뭐가 먼저인지 모를 수가 전혀 있다는 모릅니다. 거네요. 그 상황에서는 본인이 두통이 있고 코피가 나면 흥분되고 아까 말한 교감신경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에요. 혈압이 올라가는 게. 그래서 그 혈압을 가지고 혈압약을 먹는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이렇게 먹고 뭐 안 먹는, 네, 그렇게 하면 뭐 먹을 수 있겠지만 고혈압이라는 거는 진단이 잘못되게 되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은 사실은 자주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혈압이나 두통이 없을 때 우리가 고혈압의 기준은 앞에 단서가 있어요. 안정시라는 몸이 아플 때가 아닌 뭐 운동할 때가 아닌 안정을 하고 있을 때의 혈압이 140에 90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140에 90. 네네. 그래서 그 수치를 안정을 했는데도 계속 높다.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네. 내 몸이 막 안 좋을 때 잰 혈압만 가지고 단순히 판단하는 거는 조금 섣부르지 않을까. 저는 집에서 잴 때는 괜찮은데 병원만 가면은 이상하게 심장이 2번씩 막 연달아 뛰는 것 같고 막. 겁쟁이. 네, 하얀 거 한번 보면 막 심장이 막 떨리고. 그럴 때는 긴장돼가지고. 그럴 때는 병원 가기 전에 사우나를 딱 들렸다 가시면요 됩니다. 오, 그래요? 사우나요? 그러면 뛰는 거하고 사우나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정상 딱 됩니다. 부장님 정답 X 아닙니까? 개인적인 네, 의견입니다. 와, 하기 시원하다. 진짜 이 심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혈압 한 번 잰 걸로 뭐 고혈압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꾸준한 관찰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심혈관 질환에 대한 팩트 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